손자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채널에 알림이 떴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접속했죠. 그런데 우리 민준이 돌잔치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 속에서 제 아들이 마이크를 들고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복을 입은 손자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네, 그 라이브 영상은 바로 제 손주의 돌잔치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언제 한다는 말 한마디도 들은 적 없는 돌잔치 말이죠. 화면 속에는 사돈댁 어른들이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저희 아내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친할아버지입니다.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아빠라고 부르던 그 아들의 아버지요. 제 이름은 박철수, 올해 70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잠시나마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더 전할 수 있을 거예요. 40년 전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29에 장가갔고 아내는 31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아이도 늦게 생겼죠. 준호가 태어났을 때 제 나이는 33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잘 키우자. 그게 저희 부부의 다짐이었어요. 저는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사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도 옷수선 일을 하며 번 돈을 죄다 준호에게 쏟아부었죠. 준호가 고등학생일 때 과외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제 월급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줬어요. 우리가 굶더라도 아이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거든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사립대로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씩 나왔고 4년 동안 총 3천만 원 넘게 들었죠. 그때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 집을 팔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준호 대학 졸업은 꼭 시키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죠.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지 않자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초반에는 힘들었죠. 그래서 또 도와줬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제 퇴직금 8천만 원 중 절반은 이미 준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희 부부는 그저 바쁘겠지, 힘든가 보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준호가 집에 와서는 울상이더라고요. 아빠, 큰일이에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2억 5천만 원. 당장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살고 있는 집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그 말이 그냥 나왔어요. 머릿속에서 계산할 새도 없이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큰 돈을
아빠도 돈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을게. 아빠 정말요? 그 순간 준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년만요.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정말 약속해요.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잘못되면 우리 집도 잃어요. 괜찮아, 준호가 꼭 갚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부모인 우리도 아들을 못 믿으면 누가 믿어주겠어.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준호가 자기 손으로 직접 써준 거예요. 아버지, 1년 후인 내년 3월 15일까지 3억 원을 이자와 함께 갚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준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새 차를 몰고 왔습니다. BMW. 그것도 신차였습니다. 준호야, 이 차 꽤 비싸 보이는데. 아, 사업용이에요. 고객들 만나려면 차도 좀 괜찮은 걸 타야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차를. 아빠, 걱정 마세요. 요즘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그 말이 참 반가우면서도 조금 불안했죠. 그런데 한 달 뒤 또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해요. 이사. 어디로? 강남 아파트요. 좀 넓은 데로 가요. 준호야. 그런 데는 많이 비쌀 텐데. 괜찮아요. 이제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이사한 집에 놀러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넓은 평수의 고급 인테리어, 베란다에 놓인 예쁜 가구들까지.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몇 개나 갖고 있더라고요. 수진아, 이 가방들 다 명품 아니야? 요즘은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아버님. 그때 저는 기뻤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아, 준호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이젠 곧 돈을 갚겠지. 괜히 상기된 마음에 괜히 기대도 하게 되고 괜히 말도 아끼게 됐습니다.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었어요. 곧 주겠지. 곧.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했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준호가 직접 쓴 차용증. 내년 3월 15일까지 3억 원을 이자와 함께 갚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죠. 3월 15일.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아, 네. 오늘이 우리 약속한 날이지. 아, 그게 아빠.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더? 다음 달에는 확실히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이 됐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달은? 아, 아빠 지금 큰 계약이 진행 중이에요. 그게 성사되면 바로 드릴게요. 계약이 언제쯤 끝나는데? 다음 달이면 확실해요. 그 다음 달도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아빠, 지금은 좀 힘들어요. 준호야, 아빠도 은행에 이자 내야 해. 이자가 만만치 않다. 알아요. 조금만 더요. 진짜 곧 드릴게요.
그렇게 8개월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김씨 아저씨가 지나가며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준호 요즘 골프 치고 다닌다며? 사업한다더니 잘 나가나 봐. 골프장에서 준호를 응, 우리 사위가 봤대. 비싼 골프장에서. 아, 사업상 만남이겠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면서 아빠 돈은 왜 안 갚는데? 돈은 언제 받는 거야? 곧 준다고 했으니 줄 거야. 그날 밤 아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자만 벌써 2천만 원 넘게 나갔어요. 아, 준호한테 확실히 얘기해봐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설마 자기 부모 노후 자금을 떼먹겠어? 며칠 뒤 우연히 근처에 일이 있어서 처리하고 준호네 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차고에서 차를 몰고 나오더라고요. 차가 또 바뀌었네. 지난번과는 또 다른 신차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믿었어요. 준호는 내 아들이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손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거라고.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보시라고요. 채널명도 알려줘서 구독해뒀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민준이네 육아일기 라이브 방송 시작. 민준이 영상이구나. 반가운 마음에 접속했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배경도, 사람들도, 복장도. 우리 아이 돌잔치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호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지금 돌잔치를 하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한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었는데, 하객들은 웃으며 박수를 치고 돌잡이 준비의 사진 촬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인 사람들, 사돈댁, 수진이 부모님이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고 인사를 받고 자리를 지키고 계셨죠.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봤습니다. 1시간 넘게.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숨을 고르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돌잔치. 언제 했어?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게 너무 급하게 정해서. 급하게. 돌잔치가 갑자기 잡히는 거냐? 돌은 정해진 날이잖아. 준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네 애비야. 민준이 할아버지고. 알아요? 그런데 왜 나만 빼놓고? 아빠,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빠,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3억을 빌려주고도 손주 돌잔치에 초대도 못 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진정하냐?
준호는 입을 닫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아빠, 또 그 얘기하세요? 또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도 않았으면서 또라고? 아빠, 저도 힘들어요. 매번 돈 얘기만 하시면. 그리고 준호는 결국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돈 좀 줬다고 그렇게 생색내지 마세요. 뭐라고? 아빠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지겹거든요. 그 순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준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고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3억.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쏟은 진심, 내가 믿은 아들, 내가 걸었던 희망, 40년 동안 키워온 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돈 좀 줬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새벽녘, 밤새 뒤척이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엔 예전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준호 5살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 올라타서 두 팔을 벌리고 웃고 있었죠. 아빠, 나 높이 높이. 그래, 우리 준호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20살,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수줍게 웃으며 제 옆에 서 있던 준호. 아빠,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고마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 하객들 앞에서 울먹이며 저를 올리던 준호가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랬던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뭘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줘서, 너무 쉽게 도와줘서 그게 실수였던 걸까요? 그 생각이 문득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비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 파주 운정신도시 근처의 300평짜리 땅.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억은 훌쩍 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제가 죽은 후에 준호에게 물려주려고 수십 년 동안 아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아내조차도 모르는 제 마음 깊은 곳에만 담아둔 비밀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 모든 걸 짓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거실 불빛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잠이 안 와. 준호 때문이죠. 응, 그 돈 때문이 아니야. 그 마음이. 알아요. 그걸 그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뭘? 기다리는 거요. 그 아이는 이미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그날 밤 깊은 생각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아이가 다시 저를 짓밟기 전에 제가 저 자신을 지켜야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차용증을 꺼내 보여드렸죠. 법적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변제 요청 소송을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유원장도 함께 정비하시겠습니까? 지금 기회에 미래까지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날로 저는 제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준호의 이름은 모든 문서에서 사라졌고 앞으로의 제 인생도 함께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에게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겠구나 생각할 무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법적 조치요. 저한테. 그래, 아빠 진짜 그러실 거예요? 이미 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넘치게 줬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사실 파주의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있어. 300평. 지금 시세로 10억은 넘지. 원래는 내가 죽으면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빠한테 그런 땅이 있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 땅 절대 너한테 안 줄 거다. 아빠, 왜 그렇게까지?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 땅은 나랑 네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내가 알 필요도 없었던 얘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지. 내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전화를 끊은 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재판을 통해 정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준호는 빌린 3억 원과 연체 이자 일부를 법원 판결에 따라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시간은 걸렸고 마음의 상처는 깊었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만히 꿰매듯 삶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공부를 봐주고 있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들의 해맑은 인사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실버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교 산을 오르며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웃고 떠들고 같이 숨을 고르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수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런가요? 예전엔 참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편안해 보여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날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글씨체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글씨체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기억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사주신 로봇 장난감 아직도 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요. 그래서 몰래 편지 써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기억하시나요? 학교에서 가족 사랑 글짓기 숙제가 나왔는데 저는 할아버지 얘기를 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 아직도 기억나요. 답장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민준이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저 어른들 사이에서 선택도 없이 상처를 받아온 아이인데,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나에게 저 아이가 필요한 걸지도.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저를 직접 찾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까지 묵묵히 기다리려 합니다. 건강하게, 의미 있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살면서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길 바란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손주에 대한 그리움, 가족 안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이런 감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긴 밤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